한여름에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건설 현장. 땀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강지훈은 시멘트 포대를 한 장 더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대학교 3학년인 그는 방학을 맞아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일주일 만에 그의 손바닥은 이미 물집이 잡히고 굳은 살이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야, 신입, 포대 10개 더 옮기고 쉬어. 거친 소리에 강지훈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범한 알바생으로 들어온 이곳에서 그는 특별할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성실하게 일하며 현장의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어느 날 손목시계의 녹음 버튼을 슬쩍 누르며 작업을 계속했어요.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야간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안전규정이 무시되는 등 문제가 많았죠. 강지훈은 이런 상황을 기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점심시간 허름한 현장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리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한유진 부장이 들어왔어요. 그의 등장에 현장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이 더러운 곳에서 밥을 먹으라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한유진의 독백에 가까운 말이 현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강지훈은 숟가락을 들던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비싼 양복에 반짝이는 구두를 신은 한유진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코를 찡그렸습니다. 뭘 쳐다봐? 넌 누구야? 강지훈을 향한 갑작스러운 질문에 주변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새로운 알바생입니다. 대학생이고요. 방학 동안 일하려고 왔습니다. 아, 그래? 공부는 안 하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공부나 열심히 해. 너희 같은 애들 1000명 있어도 나 하나만 못해.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손목시계의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강지훈은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녹음한 파일을 컴퓨터에 옮기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현실은 예상보다 더 가혹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오늘 기록한 현장 일지를 정리하며 내일을 준비했어요. 내일은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겠다. 이튿날 강지훈은 해 뜨기 전부터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모든 인부들보다 먼저 작업장을 정리하는 모습에 현장 동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박 반장은 그런 강지훈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진짜 성실하구만. 요즘 젊은이들 중에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 많지 않아. 강지훈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별 말씀을요. 일하러 왔으니 제 할 일 하는 겁니다. 오전 작업이 한창일 때 한유진 부장이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는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어요. 건설 먼지가 자신의 값비싼 옷에 묻을까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보고한 공정률 80%는 어디 있는 거야? 내 눈에는 60%도 안 되어 보이는데. 현장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한유진은 서류를 들고 있던 현장 관리자에게 다가가 거칠게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면 올해 보너스는 꿈도 꾸지 마. 다 잘라버릴 거야. 강지훈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손목시계의 녹음 버튼을 다시 한번 눌렀어요. 한유진의 얼굴에 드러난 냉소적인 미소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 한유진은 강지훈을 포함한 몇몇 알바생들에게 다가왔어요. 너희 오늘 야간 작업 들어간다. 보고서 작성할 시간이 부족해서 너희가 좀 도와줘야겠어. 강지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야간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한유진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뭐, 야간 수당. 회사에 들어온 지
며칠 됐다고 벌써 돈 타령이야? 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어.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었죠. 강지훈은 알바 계약서에 야간 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다는 내용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강지훈은 현장 구석에서 혼자 작업 중이던 박 반장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죠. 박 반장님, 왜 이렇게 늦게까지 계세요? 박 반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일해왔어. 한 부장 같은 사람들이 위에 앉아서 지시하면 우리는 그저 따를 수밖에 없지. 강지후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맡긴 임무의 무게를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이건 단순한 현장 경험이 아니라 불공정한 시스템을 바로잡을 기회였습니다. 언젠가는 바뀔 거예요, 박 반장님. 이 말을 남기고 강지훈은 다시 작업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강지훈은 현장에서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 한유진 부장은 현장 직원들 앞에 서서 어제보다 더 날카로운 목소리로 공사 진행 상황을 질책했어요. 어제보다 진행률이 2%밖에 안 올랐다고? 다들 월급만 받아가려고 하는 거야? 이번 주말엔 모두 무급 특근이다.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웅성거림이 일었지만 누구도 공개적으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한유진은 그 반응을 즐기는 듯 미소를 지었죠. 그는 손가락으로 허공을 가리키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식사 시간도 30분으로 줄인다. 화장실 가는 시간도 최소화해. 공사가 지연되면 니들이 책임질래? 강지훈은 조용히 녹음기 버튼을 누르며 한유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갑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한유진은 점심 식사 중에도 직원들을 불러내 사소한 일로 질책했고 그들의 식사 시간을 빼앗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어요. 한유진은 안전관리자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야간 공사 때 안전모 검사 같은 거 하지 마. 시간 낭비야. 그리고 안전벨트도 일부 구역에선 생략해. 어차피 누가 알아?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하지. 이 대화를 들은 강지훈은 경악했습니다. 안전규정 무시는 인명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는 즉시 현장의 구석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야간 공사 일정과 안전규정 관련 지시사항을 메모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강지훈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한유진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작업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유진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강지훈을 훑어보았죠. 메모? 알바가 무슨 메모야? 일이나 열심히 해. 강지훈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녁이 되자 예고된 대로 야간 공사가 진행됐어요. 강지훈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안전장비 없이 작업하는 현장을 기록했습니다. 고소작업자들이 안전벨트 없이 위험한 곳을 오가는 모습, 안전모 없이 작업하는 인부들, 그리고 이를 묵인하는 관리자들의 모습까지. 이렇게 하면 사람 다치는 거 아닙니까? 한 인부가 감독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감독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한 부장님 지시야. 빨리 끝내고 가야지. 그날 밤 강지훈은 작업 중 무릎을 다쳤습니다. 안전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현장에서 미끄러진 것이죠.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그는 직접 피해자가 되어 현장의 위험성을 몸소 체험했어요. 숙소로 돌아온 강지훈은 오늘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전보다 더 심각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갑질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였습니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해. 한 주가 지나고 강지훈은 이제 현장에서 완전히 적응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성실함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났죠. 하지만 한유진 부장의 눈에는 그런 강지우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어요. 너 요즘 현장 사진을 찍는다는 소리가 있던데. 점심시간에 한유진이 갑자기 강지후 앞에 나타났습니다. 강지후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이건 뭐지? 한유진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강지우가 현장 구석에서 무언가를 촬영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누군가 그를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설명해봐. 왜 알바생이 현장을 촬영하고 있었지? 강지우는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작업 방법을 배우려고 메모용으로 찍은 것뿐입니다. 한유진의 얼굴이 붉게 변했어요. 거짓말 마. 너 이 자식이 감히. 그는 갑자기 강지후의 옷깃을 잡아챘습니다. 주변의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봤어요. 한유진은 강지후의 팔을 거칠게 밀쳤고 그 바람에 강지후의 긴 소매 셔츠가 팔꿈치까지 거쳤습니다. 그 순간 강지후의 팔목에 있는 작은 문신이 드러났어요. 그것은 독특한 문양으로 강정수 회장이 가족들에게만 새겨준 특별한 가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박 반장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그 문신을 알아봤습니다. 수년 전 회장님과 함께 일했을 때 본 적이 있는 문양이었죠. 한유진은 아직 그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위협했습니다. 너 같은 놈은 당장 잘라버릴 거야. 내일부터 오지 마. 강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고 그날의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의 정체가 곧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이틀 후 현장에는 특별한 방문객이 있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강정수 회장이 직접 공사 현장을 시찰한다는 내용이었죠. 한유진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현장을 정리하고 직원들에게 엄격한 지시를 내렸어요. 오늘 회장님 오신다. 다들 정신 바짝 차리고 실수하는 사람 있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강지훈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했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현장 구석구석을 살피며 마지막 증거들을 수집했어요. 그의 표정에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나간다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정오가 조금 지났을 때 검은색 고급 세단이 현장에 도착했어요. 강정수 회장이 천천히 차에서 내리자 한유진을 비롯한 간부들이 공손하게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이번 프로젝트는 계획보다 2주 앞당겨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유진의 말에 강정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천천히 현장을 둘러보다가 작업 중이던 강지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지후야, 이리 오너라. 강정수의 부름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강지후에게 쏠렸습니다. 강지후는 작업 도구를 내려놓고 할아버지 앞으로 걸어갔어요. 내 손자 지후, 수고했다.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었구나. 현장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한유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그제서야 그는 강지후의 정체를 깨달았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강정수는 한유진의 말을 자르고 손자에게 물었어요. 어땠니? 현장에서의 경험이. 강지훈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할아버지. 특히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요. 현장의 모든 눈이 강지후와 강정수 회장에게 집중됐습니다. 한유진은 땀을 흘리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강지훈은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할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근무기록 조작, 자재 리베이트 내역, 폭언 녹음 다 있습니다. 특히 안전규정 위반 사항은
별도로 정리해놨어요. 강정수는 USB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엄격했지만 손자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죠. 그동안 수고했다. 자네의 보고서가 정확했군. 강정수가 박 반장을 향해 말했어요. 박 반장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지후 도련님을 보내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현장의 상황이 너무 심각했거든요. 이 말에 한유진이 벌떡 나섰어요. 박 반장, 당신도 이 일에 가담했단 말이야? 이 배신자. 그만. 강정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한유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때 2명의 남성이 현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들은 회사 감사팀 직원이었습니다. 한유진 부장님, 감사팀에서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니 저희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한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강지우를 노려보았어요. 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강지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저 진실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감사팀이 한유진을 데리고 나간 후 현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곧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모든 직원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억눌렸던 감정이 해방된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 회사 내부 게시판에는 청년 알바생이었던 회장 손자에 대한 소식이 퍼졌습니다. 한유진은 직위해제되었고 그가 저지른 비리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어요. 강지후의 임무는 끝이 났지만 그의 진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후의 실제 신분이 알려지면서 회사는 물론 외부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청년 알바생으로 위장의 회사 내부의 부정을 파헤친 회장 손자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화제가 됐어요. 회사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강지후는 할아버지의 권유로 간단한 기자회견에 참석하게 됐죠. 그는 평소처럼 수수한 차림으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강지후 씨, 왜 신분을 숨기고 현장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나요? 첫 질문에 강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누구도 얕잡아 보지 말라는 걸 배우고 싶었습니다. 윗사람은 바닥을, 책임자는 사람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이건 할아버지께서 항상 강조하시던 말씀이었죠. 그의 말에 기자들이 더 많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강지우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을 피했어요. 그저 자신의 경험이 회사 내부의 문화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짧은 소감만 남겼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강지우는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그는 알바생이 아닌 회장 손자로 모두에게 알려졌지만 그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현장 직원들과 함께 일했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를 위해 그런 일을 하시다니. 박 반장의 말에 강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한 일은 별거 아니에요. 오히려 박 반장님처럼 오랫동안 묵묵히 일해오신 분들이 진정한 회사의 기둥입니다. 현장 인부들은 강지후의 말에 감동받아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그들의 마음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강지후는 그들의 응원에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더 나은 회사가 될 거예요. 제가 약속드립니다. 일주일 후 강정수 회장은 손자를 자택으로 불렀습니다. 넓은 서재에서 할아버지와 손자는 마주 앉았어요.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후야, 이번 일은 어땠느냐? 강정수의 질문에 강지후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배웠어요. 특히 권력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그 권력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강정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듯 했습니다. 내가 적임자였다. 내 아버지도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었지. 현장에서부터 모든 것을 배운 덕분에 지금의 아버지가 되었단다. 강지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 이번 경험은 단순한 현장 체험이 아니라 그의 미래를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죠. 넌 이제 내 손자이기 전에 이 회사를 지켜낼 사람이란다. 강정수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강지후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건설기획본부 인턴 명함과 신분증이 들어있었어요. 할아버지, 한유진과 같은 사람들이 만든 문화를 바꾸는 것, 그것이 내 첫 번째 임무다. 아래에서부터 천천히 배우면서 올라오렴. 내가 내 곁에서 지켜볼 테니. 강지훈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위장한 알바생이 아니라 당당한 회사의 일원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됐어요.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회사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죠. 경비원은 그를 알아보고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강 인턴님. 그는 친절하게 미소를 돌려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강지훈은 건설기획본부 인턴 명찰을 가슴에 달고 처음으로 정문을 통해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어요. 진짜 여정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